자, 여러분 교재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연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느덧 거의 파이널로 지금 다가가는데, 자, 지방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연구하는 것이 지방재정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중앙재정은 말이죠. 포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포괄적 줄 한번 것이고, 다음으로 지방재정은,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자원 배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정치나 행정이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행정학 잘하려면 경제학도 잘해야겠죠. 마지막까지 속 썩이는 것이 바로 경제 이론입니다. 속을 많이 썩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복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돈의 성격이 있을까? 그죠? 돈도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중앙재정은 순수한 공공재다 이런 얘기죠. 공공재라는 게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이걸 공공재라고 그래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말이죠. 이 지방재정은 말이죠. 물론 순수한 것도 있지만 준공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공공적인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있죠. 도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돈 내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준공공재. 원래 공공재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게 공공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랄지, 서해대교는 큰 문제 없습니다만 어떤 다리 같은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다리 같은 건 돈을 통행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행정학 지금 거의 파이널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 한 25강쯤 되죠. 시간적으로 25강 문제풀이 해가지고 한 8강 10강 정도 되는데 합해가지고 한 30강 될 거예요. 이것도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숱하게 많은데 이거 30강, 영어 100강, 국어 100강 벌써 강의 몇 강입니까? 3개 강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강의랑 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누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됩니다. 나올 걸 위주로 하고 거기다가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인데, 자, 이거는 뭐 간단히 알아두세요. 중앙재정은 말이죠. 중앙은 오로지 조세에 의존합니다. 조세.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전적으로. 반면에 지방재정은 그렇지 않죠. 다양하다. 자, 지방은 다양하다. 이 정도면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자, 암기할 게 나옵니다. 자, 235페이지 재정 수입. 요거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요게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요런 걸 좀 서브노트 해야 됩니다. 서브노트 해야겠죠? 지방 수입은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인 돈. 그 다음에 특별 회계 세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줄구세요.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교육비 특별 세입 있고,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또 돈 들어오는 게 있겠죠. 자, 두 가지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육비,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 요 정도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입에는 자주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주재원.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자주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부터 조금 행정학에서 그래도 암기할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좀 헷갈리는 곳이. 자, 일반 세입은 자주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있다. 의존재원은 의존적 수입을 말합니다. 자, 제가 검게 썼죠? 의존적 수입. 거기 보면은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암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뭐라고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느냐?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의존재원이다. 요 정도입니다. 암기할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더 필요 없죠.
자, 지방교부세는 아래와 같이 교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주로 한번 섞으세요. 요거.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말이죠. 분담금, 교부금, 그 다음에 협의보조금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부금 이 두 가지가 있다.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거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에는 부담금,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어떤 분이 또 다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재정수입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위치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잘 암기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특별 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비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비 특별 회계가 있고 돈이니까.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특별 회계로 들어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 세입은 두 가지로 나와요. 의존자원과 자주재원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한쪽을 포기해요. 여러분들 어느 쪽 포기할까요? 자주재원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의존재원을 포기할까요? 제가 볼 땐 자주재원 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몰아서 암기하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자,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다면 양쪽을 다 암기해가지고 맞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은 포기하고 여기만 암기해서 이거 맞춘 사람 있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교통교부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분권,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교부세. 여기서 부동산교부와 관련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의존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것만 물어봅니다. 요것만. 자, 자주재원은 헌법상 조세 법률지 원칙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135조에 나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징수 역시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원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축성의 원칙이다. 뭡니까? 지방세는 신축성을 강조한다. 뭐예요? 바로 이거 대응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국세는 국회에서 한번 정해놓으면 끝이죠. 근데 지방세는 말이죠.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알면 되겠죠. 남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부담의 원칙. 자, 문제는 주민도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주성의 원칙. 3번 보세요. 간소성의 원칙.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엄청나게 지금 강조했지만 안 나옵니다. 나올 것은 바로 아까 재정수입 그 그림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졸린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지방세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4개 붙이세요. 지방세는 보통세계 9개입니다.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입니다. 자, 보통세 뭐가 있나 보세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하고 목적세가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목적세입니다. 자,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9개 이렇게 되어 있죠. 목적세 9개고 목적세가 2개입니다. 왜 보통세가 9개냐면요. 밑에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세가 또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겹쳤죠.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없었죠 아까? 그죠? 레저세는 있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있었죠. 이걸 중첩되는 거 빼니까 9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역시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세를 외우든 아니면 보통세를 외우든 둘 중에 하나를 외우는데 시험 문제 은행에는 보통세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9개인데 밑에 도세와 특별시, 광역시를 겹치는 거 빼니까 9개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등록 면허세가 따로 나와 있죠. 그죠? 요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실질적 세외 수입, 협의의 세외 수입과 명목적 세외 수입이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고, 거기 종류가 쭉 있었는데,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반 회계 세외 수입에서 오른쪽에 명목 세외 수입에서 부담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추라면 거예요. 부담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려면 천재나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문제 내는 사람도 평범하죠. 그죠? 그거 암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암기합니까? 기부금, 매각, 대금, 뭐 융자, 회수금 천재나 암기하고 문제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융자, 회수금 있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방세 외에 수입의 종류에서 사용할 수술이 있는데 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죠. 부담금, 분담금이라고 빨간 줄 그세요. 분담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과 플러스 원인자 부담금, 환경오염 부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 그세요.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부담금, 분담금 같아요. 다른 말 같죠?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만점맞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할 양이 있는데 딱 요겁니다. 요거 이상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120점 맞을 것 같지만 점수는 100점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된다니까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하고 문제 풀면 문제를 최소한 10번 풀으라고 했죠. 제가 10번만 풀고 숙달하게 자유자재 할 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동영상 보시면 다 그 강사님들 한 마리가 똑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열심히 풀어달라.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해방이 돼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합니다. 왜 발행하겠습니까? 지방채를? 지방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알겠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 누가 살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돈을 줘요? 단체 장에게 돈 주겠죠. 그걸 가지고 행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나 중요한 문제 아니죠. 이것도 한 F쯤 되는 겁니다. A급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나오지도 않아요. 자, 좀 어려운 거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말이죠. 지방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간 거로 줄 닦으세요. 자, 일시 차입금. 지방공사 차입금. 자, 요거는 지방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죠. 아시겠죠?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법적 근거 여기 잠깐 볼 게 하나 있는데 자, 3번 잠깐 보세요. 시험 나오진 않겠지만 자, 3번인데 한번 기출됐다 써주세요. 거기다 기출 있어요. 기출 한번 기출됐는데 여러분 약간 이 문제가 잘못 기출됐어요. 문제 냈긴 냈는데 요 문제를 냈긴 냈어요. 근데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이 문제를 아시겠죠? 잠깐 보세요. 지방자치법 11조 2항이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잘못 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기 잘 보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에서 지방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자, 대통령령입니다. 요게 잘못됐어요. 문제 나올 때. 문제 답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답이 다 맞은 거였어요. 이 당시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지방채 발행할 때, 과거에는 말이죠. 기체 승인제도 했었습니다. 기체 승인제도.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총액 한도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액 한도제. 역시나 한 F쯤 되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할 것 같죠? 행정학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내겠습니까? 안 내요.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존자원이 있습니다. 외존자원, 의존자원이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방교부세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내용이 많이 있죠. 역시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국고보조금은 어느 범위에서 나올까?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지방재정법 23조 1항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재정법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거 언제 암기할 거예요? 역시나 다 나오진 않죠. 근데 요건 알고 있어야겠죠. 자, 거기 보세요.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부터 줄거세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요건 나오겠죠. 그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알겠죠? 예산의 범위 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행정학 지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템포라면 올해부터 나오는 행정학 시험은 엄청나게 점수 잘 나와요. 봐요. 아시겠죠? 필수적으로 문제를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행정학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막 쓰잖아요. 그 내용을 탁 제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질문해요. 제가 이 보통 한 7, 8줄까지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내용도 충분한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저한테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해 국고보조금은 뭐로 되어 있냐면 협의 국고보조금 플러스 부담금, 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부담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3번 포괄보조금 방식이다. 뭐예요? 특별 회계 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명목상, 그 다음에 명목별, 품목별로 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가재정법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의 여기는 0.5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의 관리적 적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거기 1번 보시면 건전한 재정 운영 방식. 건전해야지 그럼 뭐, 불건전하게 재정 운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좋은 방법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 짤 때부터 남녀를 구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누가 쓸 돈인지 여자분이 쓸 거는 여자를 쓰고 남자분이 쓸 건 남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원칙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성과주의죠.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너무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예산을 할 때는 자, 1번에 필수적으로 주민 참여한다. 이런 얘기죠. 주민 참여가 뭐라고요? 필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위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위법하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위법하다. 적법 절차 원칙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명심해 주시고. 자, 지방재정법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요, 거기 보시면은 2011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요거 보면은 지방재정 분석 진단을 공개하라. 공개주의입니다. 공개. 별거 아니죠. 공개해야겠죠. 요것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개해야겠죠. 자, 두 번째, 지방재정 위기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지방재정이 말이죠. 지금 파탄이죠. 위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 지방재정은 지금 거의 파탄이에요. 강원도 쪽에 있는 거기 공장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중앙기관에다가 손을 벌리는 지금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장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무슨 레저 산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역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241페이지에 지방재정 분석 지표가 있죠. 건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좋은 얘기 다 써 있죠. 자, 시험에 나올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3번 지방재정 자립도. 요거 별표 한 4개 치세요. 요거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일반 회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그러니까 세금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지방채니까 지방의 부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부채죠. 자, 제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럼 일종의 부채입니다. 누가 채권을 갖고 있죠? 증서를? 주민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서 부채를 뺀 거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뭡니까? 자립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험 문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방 자립도의 판단 기준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중요하지만 지방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틀렸죠? 다 중요하죠. 세 가지 품목이 다 중요하죠. 그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3번 중요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인데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걸 절대 공식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오는 돈은 플러스,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하죠. 세 가지 요건 다 중요하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 행정학은 한글만 알아도 70점 나온다고 그랬죠. 왜? 여기에 문제가 다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긴 것도 많이 답이고 아주 웃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이 그냥 나오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부 간의 분쟁 해결 방안, 좋은 제도 많은데 결국에는 두 가지로 분쟁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거기다 쓰세요. 행정심판.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알겠죠? 헌법소원 아니면 헌법으로 또는 헌법재판소죠. 헌법소원 그럼 좀 그렇고 재판, 헌법재판이라고 할게요. 헌법재판과 행정심판 두 가지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나 시험에 출제 안 되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2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론, 갑자기 광역행정론 나왔네요. 자, 이걸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광역행정론은 뭐냐면 얼마 전에 창원시라는 게 탄생했죠. 그죠?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 합해졌죠. 이런 거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광역 넓게 도시를 또는 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 이게 광역 행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가 많이 있는데 5개로 지금 편제하자는 말이 많이 나와요. 5개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와 뭐 인천 통합하고 강원도 이렇게 하나. 지금 전 세계적 흐름이 뭐예요? 유럽 연합 같은 EU 같은 경우도 나라가 많은데 하나로 했죠. 그죠? 그다음에 나프타, 캐나다나 뭡니까? 멕시코, 미국이 한 블록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블록화되는 것이 흐름이에요. 왜? 돈을 마련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도 광역으로 좀 하자, 크게 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Regional Administration 이렇게 돼 있죠. 광역 행정은 뭐냐면 의미 보세요. 의미만 줄구세요. 집권과 분권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집권도 좋아하고 근데 분권도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창원시가 돼 있죠. 창원시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말이죠. 옛날에 있던 이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분권. 창원시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거는 주권. 그죠?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리적, 역사적 요건도 고려했다. 같이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죠? 요건도 고려했겠죠. 그죠? 자, 이게 광역 행정론이다. 자, 광역 행정론과 관련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신중앙 집권화,
뉴 센트럴라이제이션이죠.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이거 뭡니까? 하나 뭉쳤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신중앙 집권화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 집권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왜 어렵냐면은 이게 말이죠. 이 다른 나라하고 달리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알래스카. 그죠? 비행기 타고 가야죠. 하와이주. 여러분들 미국의 49번째 주가 어디예요? 하와이주입니까? 아니면 알래스카주입니까? 헷갈리죠? 알래스카주가 49개고 그다음에 하와이가 50번째 주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앙 집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사상이 바로 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영국 본토가 있고 옆에 북아일랜드가 있잖아요. 북아일랜드도 영국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에이레 공화국 밑에 남아일랜드는 독립해가지고 더 잘 살아요. 영국보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있죠. 같은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연방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 그죠? 호주, 뉴질랜드도 다 영국 여왕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국가가 영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 그러니까 섬나라 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신중앙 집권화다. 왜? 나라가 크다 보니까 구역이 크다 보니까 집권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죠. 근데 얘들이 말이죠. 거기 보면은 광역행정도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신중앙 집권 정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자,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썼습니다. 제가. 광역주에 입각했다. 이거는 중앙 집권화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 빨간 걸 주세요. 자, 광역행정론의 특징은 중앙 집권화까지는 안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독재 같은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가고 바로 그 단계까지는 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제이션까지는 못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역시나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행정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광역행정론의 포커스는 뭘까요? 왜 이걸 했을까요? 이유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규모의 경제. 그죠? 규모의 경제하고 뭡니까? 외부 효과로부터 적절히 대처. 외부 효과. 경제 얘기 나오죠. 자, 규모의 경제와 외부 효과에 적절히 대처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규모의 경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원 투자했을 때 1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20원 투자했을 때는 점점 비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산출량과 비례해서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산출량, 그러니까 투자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야 돼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즉 생산량이 늘어가면 갈수록 평균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개 생산할 때 말이죠. 10개 생산할 때 1개 생산할 때마다 10원 들었다면 100개 생산할 때는 9원 이렇게 낮아지는 거 있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면은 오토매틱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밖에 없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뭐 라면 같은 거 만들 때 자동적으로 하죠. 그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니까 원가가 덜 드는 거예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는 뭡니까? 외부 효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비용이 더 증가한다든지 효과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말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양봉업자가 꿀을 다 따가네. 그죠? 꿀 따간 거 보니까 1,000만 원씩 꿀 따갔어요.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알겠죠? 나는 별로 영향 안 끼치는데 타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광역행정의 목적은 이와 같이 규모의 경제 실현, 비용을 다운시키는 거죠. 비용을 다운시키는 것이고 외부 효과는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 손해를 본다든지 이익을 보는 것이 외부 효과예요. 특히 외부 경제를 말하죠. 외부 불경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의 방식이 있어요. 243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 뭐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시군 통합 방식과 이제 합병 방식이 있다. 연합 방식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 간의 협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필요 없고요. 한국의 광역 행정 방식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구역 변경에 의한 광역 방식. 자, 구역을 변경합니다. 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창원시 이런 거죠. 구역을 변경한 거예요. 넓게 크게 만든 거죠. 운영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인데, 자, 거기 보면은 2번에 노동부의 지방노동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행정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노동청 있죠? 가보면 다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간의 이런 라이트의 모형, 뭐 기본 모형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만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들어가질 않았어요. GR이라고 그럽니다. GR. Government Legisla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244페이지입니다. 중앙통제론 이렇게 나와 있죠. 중앙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정부가 통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앙정부는 월권하면 안 됩니다. 월권. 적당히 타일러야지 매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을 뭐 폭행한다든지, 저번에 그런 거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한다고 때렸잖아요. 애가 죽었어요. 그죠? 그거 조심해야죠. 교육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교육을 받아야죠. 오히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체벌 때문에 애가 직사한 경우 있어요. 어머니가, 그죠? 자식 기른다고 교육시킨다고 때렸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얼마든지 인간세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월권 때문에 그렇다. 월권.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을 2명 기르는데 화가 날 때 있죠. 있는데 그때는 조용히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오는 게 장땡입니다. 괜히 거기서 바로 잡으려 했다가는 더 힘들어요. 그죠? 왜? 월권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월권할 수가 있어요. 정부 간에도 얼마든지 월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입법적 통제, 월권 금지 원칙 있죠? 울트라 바이리즈라고 합니다. 울트라 바이리즈. 한글로 써놓으세요. 모르면 한글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울트라 바이리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입법적 통제를 가하게 됐다. 어떤 강의 들어보시면 통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나와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통제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자, 행정적 통제 말고 4번에 하나 있어요. 4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민중 통제도 있다. 아시겠죠? 민중이 나서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민중 통제는 예외적인 거예요. 보충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통제 방식은 뭡니까? 권력적, 비권력적 수단 다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건 뭐냐면 국가가 우월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거는 권력적, 평등적으로 하느냐 이건 비권력적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드디어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우리가 행정학 너무 어렵다 했지만 이게 골자였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다가 문제 지금 한 500문제가 넘어요. 500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게 되면은 만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부분 내용 다 말씀드렸고 문제도 중요한 걸 제가 다 체크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거기 잠깐 보시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4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 명령권, 그 다음에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인사상 통제를 또 관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내용 끝났죠. 우리가 이제 퍼펙트하게 내용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면서 항상 조심할 내용이 있어요. 행정학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이너스고 시험 출제 경향을 항상 숙지하기 바란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용이 240페이지쯤 되는데 50페이지쯤 되는데 240페이지를 10번 보는 게 낫지 500페이지짜리 5번 보는 거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빨리 돌려야 된다. 알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론에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계속 넘겨달라. 그래야 자신감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역시 넘겨달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보다가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왜? 서문어도 잘 돼 있으니까 슬쩍 집어가면 끝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노력한 거 다 빵이죠. 그래서 책을 잘 관리해 주시고 하여튼간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